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사인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엘런 의장은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확실하게 신호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실업률이 5.8%까지 떨어졌습니다. 9월보다 0.1%포인트 떨어진 건데 6년 3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일자리 창출 건수도 9개월 연속 20만 개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2009년 10%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12월 6.7%로 떨어졌고 올해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유럽과 신흥시장이 고전을 겪는 속에서도 미국 기업들이 내수 경기 회복을 낙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용시장 회복이 금리 인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시장은 근로자 임금 정체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옐런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오늘 파리에서 열린 주요국 중앙은행장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확실한 신호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금리 정상화가 경제 상황 호전을 알리는 중요한 신호기는 하지만 기준금리를 올릴 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편 옐런 의장은 경기 회복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일본이 시행한 추가 금융 완화 정책에 대한 확실한 지지 표명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무단투기 행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LA시 검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동시에 철저한 주민 홍보 교육과 시와 카운티 각 부처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가에, 주택가에 아무데나 버려지고 방치된 쓰레기들, 가구와 소파, 냉장고부터 시작해 화학 성분의 약품들, 폐타이어, 그리고 말 그대로 오물 쓰레기까지 있습니다. 지난해 LA시 공공사업국에 보고된 쓰레기 무단 투기 건은 2,777건이며 수거한 쓰레기 양만 무려 7,500톤에 달합니다.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한 해 500만 달러의 세수가 낭비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버려진 쓰레기들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부패된 쓰레기 또는 화학성 물질들의 경우 심각한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Something that happens when a small pile of trash happens in one place, well, a few days go by and it's a larger pile of trash in the exact same place. LA시 검찰은 최근 2명을 무단 쓰레기 투기 혐의로 체포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2건과 3건의 무단 투기 행위로 기소됐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6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쓰레기 한 건당 $1,000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LA시 검찰은 무단 투기자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과 함께 주민 홍보 교육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쓰레기 투기 제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예방 대책과 대응 마련에 각 시와 카운티 부처, 커미셔너 위원회가 전담반을 구성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This is an illegal dumping problem for them. It's an equality of life problem that is among the top priorities they have. 전담반은 앞으로 샌퍼난도밸리와 이스트 LA, 사우스 LA의 경우 9개 지역을 무단 쓰레기 투기 특별 감시 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골목길부터 반경 4마일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해당 지역들의 자세한 위치는 기밀 사항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한인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고등학생들의 과외 학습과 진학 상담을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수기 공모전도 열립니다. 한인 청소년들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노승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진학 상담부터 과목별 학습, 나아가 인생의 조언까지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한인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멘토로 나섭니다. 한인 가정상담소가 내놓은 한인 고등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은 UCLA 재학생 10명이 주축이 돼서 운영됩니다. 이민 가정의 특성상 언어의 장벽 등으로 인해 한인 부모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오는 15일부터 시작해 내년 5월까지 계속됩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써야 되는지, 그리고 뭐 확인증 같은 걸 받아야 되는 건지, 뭐 봉사활동 했어도 이게 어디다 정확히 쓸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거 그냥 간단한 거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인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신청은 무료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수기 공모전도 열립니다. 대상은 오바마 케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한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한인 비영리 공인기관 캘피스는 오바마 케어 시행 1년을 맞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 사례와 혜택을 홍보하기 위해 수기 공모전을 기획했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겪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찾고 싶어요. 공모전은 모두 3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입상자들에게는 대상 $3,000, 우수상 $1,500 등 모두 총 $45,000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응모자들은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및 신청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케이스 넘버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메디칼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KBS 뉴스 노순욱입니다. 30마일 구간을 25마일로 감속시키는 뉴욕시 차량 속도 변경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뉴욕시의 차량 속도 변경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속도 제한 30마일 구간이 25마일 구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별도의 제한 속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일반 도로 역시 25마일 속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When you lower the speed limit from 30 to 25, if there's a collision, you cut in half the chances that it will result in a fatality. 이번 정책은 뉴욕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와 그에 따른 사망률이 증가하면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비전 제로 정책의 일환입니다.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Speed being the number one killer means that speed has to come down. We know the hell that this causes, not just to us personally, but our family members and our communities. 뉴욕시 일반 도로에서 25마일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티켓과 함께 벌점까지 부여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중간선거에서 참패한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뒤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를 만났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IS 격퇴 등 여러 현안을 놓고 의회에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워싱턴 이주환 특파원입니다. 중간선거 뒤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초청한 오바마 대통령. 원내 제1당으로 부상한 공화당에 다시 한번 축하를 건네며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I am not going to judge ideas based on whether they're Democratic or Republican. I'm going to be judging them based on whether or not they work. And I'm confident that they want to produce results as well on behalf of the American people.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선 이슬람 무장단체 IS 격퇴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 대책 등 현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 격퇴를 위해 $56억, 우리 돈 6조 400억 원의 예산을 의회에 추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4억 IS 격퇴, $16억 이라크군과 쿠르드군 훈련에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외신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IS에 맞설 군 병력을 훈련시키기 위해 이라크에 미군 1,500명을 추가 파병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에볼라 퇴치를 위한 추가 자금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는 국정 운영에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건강보험 개혁안과 이민개혁 법안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와의 선거 뒤 첫 회동이 향후 전국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언론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요즘은 미국의 초등학생들도 상당수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로 스마트폰 사용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중학생 전까지는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하고 사용 시간도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수업이 끝난 오후 3시,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한 초등학생이 자전거를 탄 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걸어가면서도 스마트폰에 몰두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웃긴 거 공유하고 올리고 스마트폰이 내 옆에 없으면 많이 궁금하기도 해요. 계속 게임하는 거 생각.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하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 해요.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 정도를 따져봤더니 심각하게 중독된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더 많았습니다. 국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20여 명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전문의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눈과 근골격계 질환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간 사용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이제 지내실 수 있으면 이제 이런 중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전문의들은 스마트폰 사용 시작 연령은 중학교 1학년 이후가 적절하고 사용 시간도 연령에 따라 한두 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향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20, 30대 젊은 분들, 이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운동할 시간은 없는데 짧은 기간에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빼야지 생각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체중 증가 속도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소식입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몸무게가 97kg 나가는 30대 남성 직장인입니다. 입사 전 사진과 비교해봤습니다. 불과 5년 새 15kg이 불었습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구나. 저때로 돌아가고 싶다. 문제는 심장혈관. 혈관 CT를 찍어보니 젊은 나이인데도 혈관이 좁아졌습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이처럼 체중이 빠르게 늘어난 사람들의 심장병 위험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80kg인 60살 두 사람 중 30대 초반에 급격히 살이 찐 사람이 몸무게가 서서히 늘어난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2배 높았습니다. 20, 30대 젊은 나이에 몸무게가 일생 최대에 도달하는 폭증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체중이 폭발적으로 늘면 지방세포가 급격히 커지는데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다량 분비돼 심혈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체중 증가 속도가 심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밝혀낸 건 세계 최초입니다. 서서히 느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 보상적으로 어느 정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게 되는데 급속도로 는 경우에는 과도한 그러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 물질들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20, 30대 갑자기 늘어난 몸무게. 바쁘니까 나중에 빼면 되겠지 하는 생각은 버리고 적정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